네, 우리 3489 만수르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자, 뭐 계좌가 참 어렵네요. 예, 좀 어려우신 상태인데, 우선 뭐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포트폴리오 상담을 혹시 진행하셨었나요? 예, 지난번에 안 하셨네. 제가 상담 리스트가 있는데요. 예, 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KJ 프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쪽으로 회사가 넘어가서 또 감자가 또 진행이 되고 하면은 뭐 뒤에 있으신 게 수량 같으세요. 수량 같으신데 지금 보유하신 수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가가 저 감자 돼가지고 이 정도 가격 구간대니까 뭐 일단 해제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좀 희망이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가장 좋은 케이스는 역시나 다른 쪽으로 빨리 팔려나가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산 처분하고 뭐 하고 해서 40억 규모 자산 처분 뭐 하고 해서 빨리빨리 좀 메꿔 놨으면 좋겠어요.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일부 해제,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유 해소, 일부 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해제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튼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에다가 제가 요 종목도 뭐 직간접적으로 알긴 알겠지만은 뭐 우선적으로는 회사를 좀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당장에 뭐 어떤 수익이나 손해를 논하기보다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당장에 뭐 매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보유하는 선에서 일단은 뭐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매도를 하실 것 같으면 뭐 장 외쪽에 이 거래도 가능하긴 합니다. 장 외쪽에 거래도 가능하긴 한데 어차피 이왕에 저렇게까지 된 거 그냥 일단 저는 들고 가는 쪽으로 그냥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디지털 옵틱. 근데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이 굉장히 우리 3489님 좀 낯익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우리 VIP 그 회님들 들어가셨다가 요런 자리에서 저 매도하고 나왔는데 1452원, 상당히 좀 오래 되셨네요.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올해 간당간당하게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기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나서 한번 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옵틱이, 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광고 뉴스들밖에 없어서 여기 나왔네요. 1월 17일자에. 자, 디지털 옵틱 영업이익 흑자.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흑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리 종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디지털 옵틱은 현재 있는 가격에서 저기 내용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650원대, 최근래 시장에 대한 하락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확대를 하십시오. 못해도 3,000주에서부터 한 5,000주 정도까지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디지털 옵틱은 물타서 반등 주는 거 꼭 보셔야 될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 종목을 탈피한다라고 하게 되면 못해도 1,000원대 이상까지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될 거예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 추매를 해서 가지고 가서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 잡으셔라. 요 전략이 되겠습니다. 기간 한 3개월 정도가량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적 시즌 도래해서 한 4월달 정도까지는 뭐 관리 종목 탈피하든 뭐하든 진행이 될 테니까요. 디지털 옵틱은 꼭 좀 아껴두고 계셔 보십시오. 게다가 한 3,000주에서 5,000주 정도가량 추매 650원대 밑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직 마이크로 한 차례 뭐 등락이 좀 있긴 있었는데 회사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사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뉴스 선상에서도 실적 개선 관리 종목 탈피 수익성 제고에 성공했다고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난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 3분기 누적 매출 흑자 전환했다. 탈피와 견고한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본 잠시 문제 없고, 요거 이제 디지털 옵틱 내용이죠. 그쵸? 디지털 옵틱. 그러니까 매지기도 저런 뉴스가 나오면은 괜찮겠죠. 매지기도. 근데 매지기가 계속 뭐 지저분한 뉴스들 나오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 제공 계약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다소 좀 지저분해지고 추가 상장 물량 나오니까요. 매직은 가급적이면 저는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의미가 있냐 없냐를 놓고 보기보다는 이게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 약간은 있어요. 물론 2018년도에 흑자를 영업이익에서 내놨기 때문에 자본 잠식률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괜찮긴 할 텐데 자본 잠식률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상태로서는 회사가 돈도 못 버는 상태에서 이러고 얼마나 버티겠냐. 게다가 증자에다가 물량도 상장시켜버리게 되면은 거의 한 500원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기약도 없이 또 내려가 버렸다가 또 문제가 돼서 정지가 또 될 수도 있는 것까지는 보진 않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좀 더 건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고요.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답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KG 프리텍하고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져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렸고, 매직 마이크로는 잘라내는 쪽으로 방향을 들었어요. 그리고 LNF. 자, LNF 기관형 수급주로서 종목별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이 투신권 쪽에서 연기금하고 약간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입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서 현재는 가격에서부터 매직 마이크로 34,900원이요. 34,900원. 음, 34,900원. 일단 현재 있는 위치에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요. 34,900원이면은 요 정도 자리네요. 이 정도 자리. 뭐 가능성 있습니다. 회사 LNF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은 답답하지만 올해 4분기 때서부터 돌아서는 모습도 좀 보이고요. 이런 흐름들 따라서 특히 저 2차 전지 쪽 아니면은 그 ESS 에너지 저장 설비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연초에 또 매출액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수출도 좀 많이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수익성 부분 2차 전지 쪽에서 실적이 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매출처나 수요 자체는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증설 효과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 라고 체크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도 12월 18일자예요. 그러니까 LNF는 좀 더 보유하는 쪽으로 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W홀딩 컴퍼니가 이게 굉장히 묘한 종목입니다. 이게 375원. 네, 좋습니다. 자, 지금 310원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담아 두셔도 괜찮고요. 신용으로 들어가셨어요. 27,000주. 네, 괜찮습니다. 27,000주 뭐 괜찮고, 여기 밑에 저점 깼을 때 한 번 더 태울 수 있으면 좋아요. 다만 신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떨어져 버리게 되면 담보금 요구하기 때문에 빡빡할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매직 마이크로 팔아가지고 담보비를 좀 더 맞춰 놓으시고 맞춰 나오시고 디지털 옵틱이나 아니면 나머지 종목들 하락했을 때 버텨야 되기 때문에 신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W홀딩 컴퍼니는 다시금 500원대 550원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번에 하락을 이 정도가량 버텨내시면 다시 좋은 구간대 또 마련이 된다라는 점, 그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가 이게 맞나요?
지금 매수가를 306으로 적어주셨는데 제가 뭐 13,000원쯤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적어주신 게 306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지금 종목이 12,000원인데 또 비슷한 거를 헷갈리셨나?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대 바이오라고 적어주셨는데 동전주 일만한 게 안 보이거든요. 요거는 다시금 재상담 받으셔도 돼요. 일단 현대바이오 16,000원대라 아니 13,000원대라고 놓고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13,000원대에 편입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장대 음봉이 나왔던 구간대에서 여기에서부터 14,000원대 요 자리까지 이제 공백을 메꿔줘야 되는 자리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점들 뭐 감안하시면서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용이십니다. 신용. 근데 요거는 종목명과 매수가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AI비트. 야, AI비트도 뭐 매직마이크로처럼 계속 줄줄 내려가는데 484원에 14,000주 정도가량 이신데 AI비트는 우선 재무제표만 잠깐만 체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올해는 영업이익에서 흑자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한번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량들이 많아요. 전환사채 쪽에서 쏟아지는 물량들이 많아서 이 물량들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건데 이 물량 좀 정리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대신에 484원 자 가격 체크 자 484원이면은 이 자리죠. 한 500원 구간대까지는 한 번 정도 반등은 줄 수는 있어요. 500원 구간대까지는. 근데 이거는 추가로 편입하지 마시고요. 지금 잘라내더라도 아깝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왜 그러냐면 조금 더 내려가서 횡보를 했다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가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거는 만약에 신용 때문에 담보비율 맞추려고 해서 급하다라고 하게 되면 AI비트 쪽을 잘라내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에스모 1700원대. 자, 우리 3489님, 제가 종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주로 바닥주를 매매를 하시는데요. 지금 매수하셨던 구간대들 자체가 바닥주를 갖고 매매를 하시면은 장이 올라올 때, 특히 12월달, 11월달은 장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럴 때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싸다라고 해서 잡게 되면 계속 빠집니다. 바닥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응? 바닥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략하실 때는 항상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갖고 공략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12월 달쯤 해서 편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12월 달 때쯤 해서 편입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오늘 또 저점 라인 위협하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상승 보여주고 올라가는데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패턴 공략하지 마시고 VIP 종목 쪽으로 좀 신경 써가지고 편입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등 줄 수 있는 라인 구간 때는 1,500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1,700원대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수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 매물대가 좀 두터운 자리 그 자리가 얼마냐면 1,650원, 1,700원대입니다. 내내 뭐 매수가와 비슷하긴 한데 한번 파동 나왔을 때 급등파동 나오게 되면은 매도 자리 한번 타이밍 볼 수 있겠고요. 실적들 같은 경우 올해 좀 그 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이게 하락을 보여줬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 일본의 첫 판매. 근데 나오는 건 나오는데 이게 자율주행차 뭐 판매를 해서 얼마나 또 잘 나갈지 그게 또 중요하죠. 그쵸? 뉴스가 이틀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거의 없었네요. 그쵸? 예. 이게 이제 전환가액 이게 뭐냐면은 전환가액 조정이 돼서 이게 상장이 되면은 심각한 물량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손실을 좀 줄이는 선에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있는 종목들 다 손해본 금액만 생각하면 아쉬울 테지만은 포트를
좀 더 수익이 나는 종목들로 갈아타서 옮겨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뭐 오늘 방 들어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 떨어질 때 조금 버티는 것과 그리고 갈 때 수익을 먹었던 것과는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S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부터 지지라인 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1,500원, 1,650원 뭐 그 사이 해가지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한번 보시고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MS. DMS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해갖고 보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고점대를 돌파한 다음에 눌려주는 구간대인데 상당히 좋은 구간대예요. 상당히 좋은 구간대. 이런 자리들은 보통은 뭐 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뭐 신용으로도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을 만한 예형대입니다. 예, 그래서 잘 들고 계십시오. 여기 지지하는 라인 때 딱 지지받고 오늘 꼬리 다른 거예요. 오늘 그래도 꼬리 잘 달아놨죠? 정고점대 돌파는 거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월봉이나 주봉선상에서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 자리 한번 돌파를 하거나 월봉에서 돌파 나오는 자리들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쯤에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NS는 리딩 따라서 요 자리 6,000원대 이상까지 잘 끌고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 DA 테크놀로지. DA 테크놀로지도 지금 1,050원인데 매수하신 게 3,880원대세요. 그러면 거의 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신 거기는 한데 신용 833주가 맞으신지 제가 일단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800원대 매수한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시죠. 자, DT테크놀로지는 DMS 쪽에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금 갖고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고 수익이 나게 되면은 계속 덜어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MS가 제가 목표가, 예상 목표가를 만약에 5% 정도가량 봐서 30만원 정도가량 수익을 봤다. 30만원 정도가량 수익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한 20만원어치 손절 20만원어치 손절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20만원어치 손절 그렇게 하면서 쳐내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손절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돌려가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손실을 본 종목이나 희망이 없는 종목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현금이 늘어나고 신용에도 부담이 없고 증거금을 더 채울 필요가 없고 안 갈만한 거 종목도 체크해 드렸고요. 현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점이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 물론 그걸 또 공략한 건 아니네요. 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800원대였었으면은 작년도 재작년도겠네요. 재작년도나 작년도 5월달이나 재작년도가량에서 매수 편입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점들 좀 감안해가지고 진행 잘 해주시고요. 이 구간대가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 종목들이 역배열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배열인 흐름들 현상에서는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는 유의하실 게 뭐냐면 바로 반등이 안 나와줘요. 장이 올라가는데 이건 바닥에 있네? 이렇게 사버리시면 그 종목은 많이 못 가요. 안 가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그 점만 좀 유의를 하시고 신용도 신용 종목을 들어갈 게 또 있습니다. 근데 DMS는 잘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요거는 꼭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나머지 종목들 쳐낼 거는 쳐내고 지금 손실을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결과가 계속적으로 손실이 깊어지는 단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포트를 변경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종목과 더불어서 기존에 있던 손실이 계속적으로 늘어만 나던 이 포트를 가지고 과감하게 진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후회하진 않으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조금 답답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요. 우리 3489 만수르님 힘내시고요. 매매 기초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한 가이드들 이 설정을 좀 더 해두시고 진행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3489님 힘내시고요. 제가 드렸던 가이드들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수익들 잘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